자, 얘랑 얘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두 점을 구하기 위해 연립을 먼저 세려봅시다. 여기서 아래로 빼자. 그러면 뭐야 씨. 다시 빼버리면 이제 10x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어서 해줘야 할 일 합시다. 두근 세팅하고 근과의 수화의 관계를 활용할 생각 해줍시다. 아니면 근의 공식 쓸 때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아마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이라 아마 요거면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두 점 A좌표와 B좌표를 문자로 놓도록 하지. 요 알파 베타가 교점에 X좌표를 놓은 것이고 Y좌표도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2차식에 넣는 것보단 1차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겠네. 이렇게 A와 B좌표 잡아주시면 되고 이거랑 어디랑? OAB니까 한 놈은 원점이죠. 그대로 무게중심 구하는 계산 더해서 나누기 3. 이것도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여기에서 결국 저기 알파 플러스 베타로 다 처리 가능하게 식이 나오지. 요게 무게중심 좌표잖아. 됐지? 다음. 자, 원점 5를 지나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인 2차 함수가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2차 함수가 그려보자.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 여기를 y축으로 설정하면 될 것 같고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준 상태고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이 여기 말하는 거고 근데 요 직선이 저 삼각형을 반으로 갈라라 그랬는데 삼각형이 여기 붙어 있어. 이거 누가 봐도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파란 직선이 어디 지나가는 직선이야? 원점 지나가는 직선인 게 더 중요하지. 뒤에 y절편이 없잖아. 없는 게 아니라 0이잖아.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네. 그럼 그 상태로 삼각형 넓이 반 쪼개려면 여기 AB의 중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 알 수 있지. 요렇게 돼야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여기 중점 구하면 끝이네. 그럼 B좌표를 알아야 되죠. B좌표는 관계 세울 필요 없이 바로 나오죠. 여기 X좌표가 0이고 여기 꼭지점이 2면 여기는 4일 거 아니야. 여기는 4,0인 걸 식 찾을 필요 없이 그림 보면 바로 알 수 있고 따라서 얘랑 얘의 중점 여기 좌표는 더해서 나누기 2하면 3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따라서 M값은 요 직선식에 집어넣어 주시면 M값 나오겠네. 마이너스 3분의 2죠. 다음. 자, 좌표 평면에 4점을 꼭지점으로 한 사각형에, 직사각형에 둘레의 길이를 32라, 뭐야 이거.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3배다. 놓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다. 세로의 길이를 K라 놓으면 여기가 3배다. 근데 둘레의 길이가 32이기 때문에 저 둘이 더한 거는 저 절반이겠죠. 32니까 16. 뭐야, K값 바로 나오네. 한 변의, 세로의 길이가 4. 여기 길이가 4. 그럼 가로의 길이는 12. 자, 그러면 이제 좌표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B와 D를 지나는 직선 찾아야 되네. 즉, D좌표랑 B좌표를 구해야 되죠. A좌표 알잖아. 이동해. 밑으로 4층 내려가래. X좌표는 똑같을 거고 3층인데 4층 내려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1. D좌표는 뭐 평행이동이라 봐도 되고 마이너스 8에서 오른쪽으로 12칸 가는 거 아니야? 4,3 이렇게 되겠네. 됐냐? 따라서 요 두 점 지나는 요 직선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BD의 기울기부터 직선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 몇이야? 4, 야, 그림으로 봐. 그냥 바로 봐. 12분의 4잖아. 그냥 딱 봐도, 그지? 길이 다 알잖아, 지금. 오른쪽 12칸에 위로 4칸이니까 플러스 12분의 플러스 4 빨리 합시다, 그냥. 기울기 3분의 1. 그럼 이제 직선 공식으로 잘 써주시면 되겠네. X 빼기 뭘로 할까? D좌표로 하자. 요걸로 했어요.
다음. 자, 61번 여기부터 할 차례죠. 여기도 이제 일단 별표 없는 것들은 딱히 내가 풀 거 없네요. 중요한 건 요거죠. 세 점에 한 직선이 있을 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해야 될 일만 잊지 말라가 이제 여기 내용이 되겠네. 약간 비슷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라 볼 수 있죠. 뭐 똑같다기보단 비슷하게. 그 외심 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이거지. 외심 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얘랑 아니면 얘랑 이렇게 식 3개 써놓고 셋 중에 제일 이뻐 보이는 거 2개 고르는 거잖아. 왜? 별말 없으면 미지수가 2개 잡힐 거라. 우리에게도 등식이 2개가 필요한 상황이라. 등식이 2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2개를 고르는 거 아니야. 그지? 사실은 이거도 일부러 따로따로 써서 그렇지 결국은 이걸 쓴 거거든. 외심은 이게 다 같다. 한 번에 붙였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중에 우리가 입맛에 맞게 이렇게랑 이렇게, 아니면 얘랑 얘, 아니면 얘랑 이렇게 골라서 쓰는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나란히 올라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하는 행위가 똑같아. A, B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잰거나 B와 C를 가지고 기울기를 잰거나 A와 C를 가지고 기울기를 잰 게 똑같을 거거든. 즉 여기서도 이제 식 생긴 거 보고 이렇게 골라 쓰던가 이거랑 얘랑 쓰던가 아니면 얘랑 쓰던가 잘 골라서 등식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65번을 보도록 하면, 자, 일단 그런 건 그냥 전반적인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체크사항이잖아. 미지수는 총 몇 개인가? 나에게 필요한 등식은 몇 개인가? 이런 거 파악 잘 하라고. 미지수 몇 개야? 하나야. 그럼 나는 등식을 하나만 만들면 식을 하나만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래 놓고 이걸로 갖다가 기울기 재야지 그러더니 기울기를 이렇게 재놓고 선생님 이제 뭐 해요? 이러고 있어. 등식을 완성을 해야지. 식 하나만 찾으면 뭐해? 얘랑 뭐랑 같다 하고 등식을 완성해야지. 그럼 이거 두 개로 기울기를 쟀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이렇게 해도 돼? 당연히 안 되지 않아. 근데 뭐터로 여기도 문자 있고 여기도 문자 있는 걸로 기울기를 구하냐? 이렇게 하자. 이게 낫지.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어쨌든 나는 이거 2개 기울기 잰 거랑 요거랑 요걸로 식을 세울래요. 그러면 여기도 x 빼기 x 하면 자 k 계산했는데 빨리 할게. k-1 여기서 요거 빼면 이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됐냐? 됐죠? 계산 맞나?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빠르게 이렇게 곱하는 거 하시면 되지. 그럼 1-k 곱하기 k-1은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3 내려놓고 잘 풀어주시면 되겠네. 됐나? 요거는 마이너스 빼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풀도록 합시다. 됐지. 따라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계산 잘 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풀면 되지. 됐냐? 따라서 마저 정리하면 여기다 쓸게. k제곱 오른쪽으로 넘기자.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는 0 마이너스 5 플러스 1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5 0보다 커라 그랬으니까 5 너는 꺼져. 됐지? 그리고 다음 직선 L 위에 점이 아닌 것을 골라야 되니까 직선까지 구할까? K가 5인 걸 알았으니 제일 편해. 이게 제일 나와 보이네. 요 2개 가지고 직선식을 딱 찾아서 보기에 나와 있는 점 5개를 잘 하나씩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지요. 직선 찾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써도 돼. K가 5인 걸 알았기 때문에 기울기 자체를 알고 있지. 그러니까 K가 5인 걸 알아서 이놈의 기울기를 알고 있어.
이거 두 개로 다시 한번 기울기를 구해보면 2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일 쉬운 1,1 가지고 점 5개 가지고 기울기 다 재봐도 되는 거고. 됐지? 됐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 다음 장. 자, 직선의 개형 찾는 것도 뭐 우리 많이 했었지. 개형 찾을 때 언제나 그러니까 개형 찾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직선의 방정식 쪽에서는 언제나 내가 이 자식을 조심하라 그랬어. 얘가 뭐 하는 애야? 됐어. 얘 조심하라고 얘가 뭐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잖아. x는 3 뭐 이런 직선, 그지? 됐어? 언제나 이 자식을 직선에서는 언제나 조심하셔야 된다. 즉 이런 거 풀 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거 개형 조사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고치는 거지. 한눈에 기울기랑 거시기를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잖아. 근데 이때 여기서 b를 나눌 때는 당연히 다 생각해야 돼.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나눠지는 거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지. 왜냐면 여기 a, b 곱한 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은 아니라고 깔려 있잖아. 그지? 됐냐? 그러니까 시험 때라던가 다른 문제 풀 때 b가 0인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 경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b가 0이면 나누지를 못해,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여기에 b의 0을 갖다 박아야 됩니다. b가 만약에 0인 경우에 나오는 직선이 이제 요 직선이지. 요놈. 요놈. 그럼 이제 그건 요 AC 부호 파악해서 얘가 그러면 어디 1사분면하고 4사분면 지나가는지 2사분면하고 3사분면 지나가는지도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됐지? 됐지? 항상 요 자식 조심해. 다행히 이 문제는 B가 0이다 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저 자식은 이제 배제하고 풀어도 되는 거고. 됐지? 어쨌든 이렇게 딱 고쳐서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정리 잘 해라. 이 자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그 다음 y 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b분의 c인 거 보이지요? 바로 가자. 곱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요게 양수겠네.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최종 기울기의 부호는 음수. 이거는 b랑 c잖아. b와 c의 곱이 음수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일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요거 양수. 그럼 십자가 그려놓고 기울기가 음수면 요렇게지. 그 다음 y절편이 양수니까 위에 붙어야 되네 하고 찾는 거야. 됐지? 근데 언제나 이런 애들 조심해라. 어쨌든 지금은 정답 4번. 나머지 풀어보시고요. 자, 68번이 좀 재밌는 문제인데 이거 풀어본 사람들 있어? 있었나? 봐봐 잠깐만. 안 풀어본 사람들은 빨리 지금 봐봐. 그냥 기울기에 기하학적 의미, 거창하게 말하면 기울기의 그림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계산 없이 풀 수 있지. 자, 보시면 그냥 기울기의 의미가 아까도 계속 보여줬지만 기울기라는 게 x 빼기 x분의 y 빼기 y지만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 분의 요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지금 이거는 내가 그냥 지금부터 색깔만 입히고 넘어갈 겁니다. 색깔만 입히고 넘어갈 겁니다. 잘 따라와봐. A분의 B라고 되어 있지. 누구야? 이 노란 기울기가 A분의 B. 그 다음 C분의 D라고 기억에 나와 있네. C분의 D면 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플러스 C분의 플러스 D. 알아보지? 됐냐? 그 다음 이거는 뭐 하는 거야?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 빨간색으로 해보면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가 뭐야? 여기 있죠?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니까 요거 말하는 거지. 요거. 요 자식이지. 그냥 그림적인 해석. 기울기를 그림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지. 됐냐? 대소 비교해라 이거야. 기억! 노란 것과 파란 것 중에 파란 게 기울기가 크다. 노란 거는 이렇게고 파란 거가 이렇게니까 기울기 대소 비교는 여기 오른쪽만 보라 그랬죠? 파란 게 더 큰 거 맞지? 기억 정답. 니은 노란 거랑 빨간 거. 노란 게 이렇게고
빨간 게 오른쪽 끝이 좀 더 올라가니까 맞아. 그 다음 디귿. 그렇지. 파란 게 제일 크지 지금 기울기가. 파란 게 제일 크지. 그냥 바로 눈으로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됐죠. 그 다음. 자, 69번, 70번. 자, 이 설명. 한 번 더 한다. 그래. 한 번 더 한다. 뒤에 실은 이 부분은 이걸 굳이 직선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하는 이유가 결국 나중에 원 때문에 그러지. 결국 나중에 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이 두 도형의 어쩌구를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 쓰는 이 틀 다시 한번 가자. 일단 첫 번째, 지금부터 여기 보이는 요 식 하나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해 될 거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봐. 지금부터 할 짓이 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시점만 다르게 해석만 다르게 하면서 계속 저 식 하나 가지고 놀 거야.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일단 가장 익숙하게 먼저 시작을 해보면 누가 봐도 이쁘게 생긴 직선이거든. K로 슬쩍 묶어보면 이렇게 생겼네. 맞냐? 그럼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죠. 이것은 기울기가 K고 지나는 점이 2,3으로 주어진 직선인 거 확인할 수 있지. 공식 썼을 때 딱 튀어나오는 게 저 모양이잖아. 즉 요걸 가지고 공식을 쓰면 나타나는 직선의 형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여기를 지나는구나 라는 정보가 담겨있는 직선이라는 소리야. 됐냐? 됐지. 자, 근데 이제 쟤를 y를 한쪽으로 또 넘겨가지고 약간 항등식 필하게 고쳐볼 수 있어. 됐지? y를 좀 넘겼고 k 순서를 좀 바꿨어. 이래놓고 얘를 마치 1학년 때, 지금 1학년이잖아. 1학기 때 했던 항등식 모양으로 이렇게 슬쩍 바꿔볼 수가 있지. 됐냐? 그럼 너네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긴 식을 가지고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이 식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뭐가 항상 성립하는가를 볼 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이 말 단어의 뜻이 이거잖아. 야, 니들이 k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7을 넣든 18을 넣든 60을 넣든 마이너스 50을 넣든 언제나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고 물어보는 게 항등식이지. 방법이 뭐야? 네가 여기다 뭘 넣든 언제나 0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쳐줘야 되는 작업이 뭐야? 얘가 0이 되는 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게 항등식 원리잖아? 항등식 할 때마다 묶어놓고 얘는 0 하던 게 뭐야? 여기다 뭘 박든 일정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성립해야 되니까 얘도 같이 자연스럽게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 이 식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지. 즉 얘가 0이 되는 x값이 2고 얘가 0이 되는 y값이 3이니까 2면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게 항등식 버전으로 해석하는 거잖아. 맞아? 됐지? 근데 그게 그냥 결국 직선에서 그럼 x가 2고 y가 3인 게 여기 2,3 말하는 거 아니야? 됐냐? 됐지?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깊게 가서 얘네도 나름, 야, 알지? 니네 x는 2, y는 3, 얘네도 직선이지. 직선 쪽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쟤네도 이제 그냥 단순히 x가 2다, y가 3이다 라고 해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선으로 도형 취급을 좀 해줘보면 이러면 이제 해석이 좀 더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뒤에 원의 방정식까지도 계속 연결하는 똑같은 하나의 틀을 얻을 수가 있지. 즉 이 식을 가지고 얘가 0이고 얘가 0인 하얀색 등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0인 건 바로 똑같은데 이제 직선이기도 하잖아. 이것은 이 식은
x는 2라는 직선과 그 다음 y는 3이라는 직선 y는 3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해 요 식은 x는 2라는 좌표 평면에서 x는 2라는 직선하고 y는 3이라는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는 여기 2,3을 지나가는 어떠한 직선이다. 뭐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직선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아, 다 똑같은 얘기잖아. 맞지? 그렇지? 그지? 계속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항등식 틀이 여기에다가 어떤 도형을 집어넣으면 해석이 이렇게도 되는 거야. 노란색 도형과 파란색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하얀색 도형식이라는 틀이 되는 거야. 됐냐? 그럼 자연스럽게 요 틀을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에다가 원의 방정식을 집어넣으면 원 쪽에서 해석이 바뀌는 거고, 여기다 원방을 집어넣으면 이제 뒤에 원에서 하는 거잖아. 노란색 원하고 파란색 원하고 둘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뒤에서 원에서 하는 일이지. 됐지? 여기다 2차 함수 넣어도 돼. 안 쓰지만 2차 함수 2차씩 넣어도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해석이 어떤 2차 함수랑 어떤 2차 함수의 교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 이러고도 돼. 다 돼. 이거 다 쓸 수 있어. 되냐? 그런 틀 같은 거니까 가장 단순한 직선으로 설명했을 때가 직관적인 이해가 제일 좋고, 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조금 많이 복잡해지니까 직선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야. 원은 교점 구하는 것도 짜증나. 원은 2차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설명했을 때 최대한 원리를 이해하시고 잘 기억하시라고. 됐냐? 이 설명 이제 끝이다. 이제 이 틀 짜놓고 도형 집어넣어서 쓰는 기술 이제 계속 쓸 거다. 나올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쓸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일단 문제 자체야 딱 보고 얘가 항상 지나가는 점 P의 정체가 2,3인 거 찾아주시면 되고, 여기랑 여기 지나가는 직선식 찾으시면 됩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빨리 친해지도록 하십시오. 겁먹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읽으면서 빈칸 채워나가. 문제만 졸라 긴 거야. 일단 그냥 적당히 그림 상황, 뭔가 직선들이 많이 그려져 있군.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 빈칸부터 가. 첫 번째 빈칸부터 찾아. 할 일 찾아.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네.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네. 직선 L이 어디 있지? 하고 이제 찾으러 가. 직선 L.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읽어야지. 직선 L이 누구지? 하고 문제 읽으러 가. 직선 L. QR의 수직인 직선? QR은 뭔데? 아, 예. 이거의 수직인 직선이 L로 잡혀 있구나. 일단 문제 파악을 해야 되고. 됐냐? 됐지? 그럼 RQ는 구할 수 있나? 없나? 알려줬나? 보면 위에 P좌표 여기에 나와 있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잘 읽나 이거야. P좌표가 나와 있거든. 근데 P의 위치를 보면 여기야. 여기 P좌표가 A, B인데 Q가 거기서 꽂은 지점이거든. 그럼 Q좌표 뭐겠냐? Q좌표가 뭐겠냐? A, 0이겠지. P에서 꽂은 지점이잖아. 따라서 Q좌표는 A, 0. 이거야말로 진짜 그냥 문제를 누가 잘 읽나야. R좌표가 여기서 옆으로가 박힌 지점이 R이거든. 그럼 여기는 Y좌표가 B니까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하나씩 찾아 나가야지. 자, 그래서 RQ로 먼저 기울기를 구해라. RQ로 기울기 구하면 A-B지. 됐지?
이거 빼기 이거분의 이거 빼기 이거 방향 맞춰서 그거랑 수직인 직선, 얘랑 수직인 직선이면 그럼 기울기 뭐야? B분의 A가 되겠네. 아, 요게 가구나. 이렇게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지 뭐. 됐냐? 그리고 나서는 그냥 문제를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잘 봐. 가에 들어갈 식이 일단 B분의 A야. 이런 거 이제 밑에를 보면서 가야 돼. 가에 해놓고 밑에 알맞은 식을 FA라고 했거든. 이 말은 뭐야? A로 나타내시오라는 소리야. 맞아? 그지? 그럼 그냥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가에 들어갈 식을 B분의 A라 하지 말고 A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B를 A로 바꿀 게 어디? 여기 있네. 이렇게 근처 찾아가면서 말 그대로 빈칸을 추론해내는 게 이 빈칸 채우는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관계식은 최종적으로 요게 되는 거고 얘가 바로 이제 문제 밑에서 정한 FA가 되겠지. 이런 빈칸 문제는 모의고사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빈칸만 나오면 두드러기 돋지 말고 잘 읽으면서 자꾸 붙여 나가야 돼. 알겠냐? 친해지라고. 이쪽에서 빈칸 문제는 단골 문제인데 이쪽에서. 그래서 가 찾았고 좋아. 그럼 이제 나 찾으러 가자. 나 가가 여기 x, y를 구하래. 해야 할 일이 위에 바로 나와 있네. a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얘기 나와 있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 정리하라는 거네. 누가 봐도 해야 할 일이 뻔하게 정리되어 있지.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위의 식을 조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구한 가를 잘 저 빈칸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이제 너네들은 요 식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최종 목표는 이거지.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풀면 끝인 거야. 항등식 행동하겠지 이렇게. 됐냐? 잘 정리할 수 있겠냐? 잘 정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계산만 안 틀리면 뭐 상관없긴 하지. 그냥 저기 E-A라는 공통된 모양을 그냥 무시하고 이 상태로 이제 양변에 E-A를 곱해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를 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계산 안 틀리면 뭐 상관은 없지만 원래 이런 복잡한 식 정리할 때 공통적인 부분들은 임시적으로 잠깐 하나의 덩어리라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계산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데 하여간 이런 건 결국 다 계산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잘 해봐라. 양변에 이걸 다 곱해줄 거야. 그럼 이쪽은 y에다가 이렇게 쓸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이제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네. 여긴 이제 지워졌고 a의 x-a 이렇게 남겠지. 자, 이러면 이제 ax-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 다 전개해서 정리하는 거지만 그냥 최대한 잘 정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됐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a제곱은 지워질 거고 한쪽으로 잘 넘겨서 정리해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잘 정리 가능하죠?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y 값이 2. y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몇이야? x도 2네요. 이렇게 두 개 나오면서 나와 다를 순식간에 다 찾을 수가 있겠네. 나도 2, 다도 2. 됐냐? 자, 그 다음 72번과 73번, 74번 여기도 보자. 개념 원리에서도 했었고 기본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식을 지금은 이제 그냥 직선 입장으로 항등식 말고 직선 입장으로 생각하는 방향성을 띄도록 합시다. 직선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에 이제 장난을 칠 수가 있거든. 왜냐면 지금이야 그냥 기울기가 m으로 잘 잡혀 있어. 근데 막 요 자리가 막 예를 들어 어떤 문제 풀 때 요 자리에 막 예를 들면 요런 짓을 해놓거나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마지막에 문제 마무리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해석하실 때 물론 방금 열심히 설명했던 요 항등식 버전의 해석도 물론 좋지만 요거 할 때만큼은 이 문제 풀 때만큼은 좀 이 버전으로 해서 기울기 좀 완벽하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립시다.
자, 여기 직선 하나 있죠. 요거는 확정된 직선이지. y는 2x 더하기 4니까 y절편 4에 기울기가 2 정도 되는 직선이네. 좀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y는 2x 더하기 4, y절편 4, 0,4 미리미리 해놓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겠죠, x절편. 자, 그 다음 요 직선의 특징은 2,3을 지나는 직선인 것까지 나오는 거. 여기 지나는 직선. 이 y좌표 높이는 지켜야 지금 여기가 4층이야. 그러니까 2,3이면 얘보단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야 돼. 즉 여기 2,3을 지나가는 요 직선인데 2, 4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죠. 요 영역에서 만나야 되니까 요 직선의 범위가 언제부터 되는 거야? 여기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와서 여기까지 되는구나 하고 이 범위부터 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도 잘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개 찾아야 되지. 요 직선하고 요 직선 무엇을 찾아야 돼? 지금 노란 직선의 미지수가 기울기가 미지수야. 즉 얘네들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 자, 요 자식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자. 이 자식의 기울기는 2,3하고 0,4 보시면 되죠. 2 빼기 0분의 3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야. 요놈의 기울기도 그림 보면서 잘 구합시다. 2,3하고 여기 지나가지. 그럼 2 빼기 마이너스 2, 즉 4분의 3 빼기 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 놓고 이제 기울기 크다 작다 관계를 잘 보도록 해. 그러니까 야 이거 기울기가 커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니? 자, 여기까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기울기 여기 보라 그랬죠? 오른쪽만 보라 그랬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기울기가 지금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야. 즉 4분의 3보다 작아야 되는 거 확실하게 확인. 4분의 3보다 작아야 되고 얘보다 커야 된다 확인. 이때 여기에 들어갈 때 그냥 무조건 m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해. 지금이야 m이지, 그치? 지금이야 이거지. 됐냐? 지금이야 이거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험 때 너네들 뒤통수 치는 법 되게 편해. 요거 이렇게 바꾸면 여기 이렇게 바꾸면 저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 플러스로 바꿨거든. 그럼 y는으로 고쳐볼게. 저식 잠시 y는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3 이러면 이제 y가 이제 마이너스 m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 잠깐만 이거는 플러스로 좀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도 고쳐야겠고. 이렇게 약간의 부호에 약간의 조작을 가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될 거거든. 그럼 얘도 일단 지나는 점 2,3까지는 동일한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잖아. 그럼 그땐 여기에 이걸 넣어야 되거든. 맞잖아. 요 자리에 있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 식이 여기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항상 신경 쓰라고. 그냥 여기에다가 막 2m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 2m이 들어가야지. 물론 지금은 그냥 1m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고 얘가 알파벳 얘가 이제 그대로 여기 알파벳 값 나오는 거고 지금이야 함정이 없지만 당연히 시험 때는 이런 거 함정을 팔 수 있겠지. 항상 신경 써서 보시도록 해라. 됐지? 자, 그리고 지금은 등호가 안 들어간 이유가 4분면이라 언급했기 때문에 요 경계선은 4분면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은 등호가 빠진 거야. 이것도 문제마다 어느 버전으로 나올지 잘 보면서 대처하도록 해. 지금 73번 같은 경우는 이번엔 4분면이 아니라 선분 AB라 했기 때문에 아마 얘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지금 그림을 그려서 풀겠지만 경계선에 등호 붙여줘야 될 겁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일단 얘부터. 자, 얘도 기울기에 장난은 안 쳐놨네. 그냥 기울기 m 평범하게 잡혀있지. 지나는 점이 나와 있어. 지나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번엔 그냥 두 점을 이은 선분 AB야. 그짝. 자,
자, A가 2,0, B가 0, 마이너스 2. 두 점을 이은 선분.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지나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분면이 아니야. 이번엔 선분이야. 그래서 경계선도 포함시켜줘야 된다. 여기다. 이렇게 색칠이니까. 이 노란색 직선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쯤인가? 여기쯤. 여기를 지나가는 중이거든. 따라서 얘가 지금 요 파란색 선분과 만나려면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여기까지 되는 건데 경계선이 포함돼야 돼요. 선분이라. 됐지? 마찬가지 기울기 구해서 기울기에 별다른 페이크 없으니까 이거 자녀 계산은 자네들이 하십시오. 됐지? 자, 직선이 너저분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 분명 K라는 문자 하나가 보이기 때문에 자네들은 이거 항등식 버전으로 한번 K로 잘 정리해서 묶어볼 필요가 있어.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 1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따라서 그 점부터 확인해 봐야지. 해서 항등식 버전 K로 잘 묶어서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이러면 이제 자 K가 없는 것들 다 떼어오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동시에 K값에 관계없이 여기가 0이면서 여기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나 하고 두 식을 연립해 보시면 기가 막히게 값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연립 가정은 생략해보면 이제 x는 1, y는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식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럴 때 성립하는 식이므로 지금은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요 식에서. 됐지? 그래야 하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여기 세 점이 삼각형을 반가를 하라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직사각형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야 반땡 해봐 그러면 여기 지나가게 하면 되거든. 근데 삼각형은 그런 조건이 없으면 좀 되게 애매해. 야 이거 반 잘라봐 그러면 어떻게 자를까요? 이러면서 방법이 너무 많아. 그지? 그래서 보통 삼각형은 어딘가 직선 하나는 고정시켜주거든. 그게 지금 식에 들어있네. A가 1,1이거든. 저 직선 지금 여기서 삼각형 반으로 잘라라야. 그럼 여기 중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B와 C의 중점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고 B와 C의 중점을 이렇게 잘 찾아주시면 두 점 지나가는 직선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냐? 정확히는 K를 구하는 거라 그냥 요 점을 여기다 넣는 게 좀 더 빠르긴 할 거야. 굳이 직선 다시 새로 찾아가지고 또 모양 만들지 말고 지금 이 문제는 요 K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가 지나가는 1,1은 진작에 지나가는 직선이어서 찾은 거고 1,1 집어넣어봤자 K 사라져가지고 안 나와. 그런데 또 다른 지나는 새로운 점을 이 삼각형 반땡으로 알아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K값을 제일 빨리 구할 수 있겠지. 됐냐? 74. 다음 75번부터 갑시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저게 이제 내가 이미 한 번에 아까 전에 설명 다 한 부분이죠. 요거 여기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형태를 짜는 방법, 요거 아까 전에 열심히 설명한 그 부분이야. 바로 문제 별표 없는 건 쭉쭉 가고 그래도 여기 밑에 하나 보고 가자. 그러니까 실은 원에서 더 많이 쓸 거고 직선에서는 굳이 안 써도 되긴 해. 대부분의 상황에서. 즉,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형태를 써도 되긴 해.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도 되나요? 맞아. K가 붙어있는 쪽에 뭘 넣든 그거는 맘대로 하십시오. 상관없어. 뭘 넣든. 결과는 어차피 동일하게 나와. 이렇게 써가지고 이 노란색과 파란색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 자체를 이렇게 써놓고
그럼 이제 얘랑 평행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가 제가 지금 몇이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아, 그럼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겠구나. 그래서 이 식을 y는으로 잘 정리하면 여기가 막 k가 들어간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겠지? 걔가 이렇게 풀어도 물론 되지만 직선은 굳이 왜? 직선은 교점 구하는 행위가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이 교점을 구해버려도 되거든, 연립해서 그냥. 그지? 원은 이제 연립을 해서 구하려면 좀 빡세기 때문에 원에서는 이제 아까 그 틀을 쓰는데 지금은 자, 노란색 2배 했습니다. 연립하는 연산이 별로 안 어려워. 너네들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거 아니야? 그 1차 연립방정식. 그지? 그 식을 아래에서 위로 뺍시다. 그럼 9y 4에서 이렇게 빼면 플러스 18. 따라서 교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x좌표는 y에 여기다 넣을까? 마이너스 2집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x좌표가 4. 됐냐? 즉 교점을 구해버린 후에 쟤랑 평행하다고 얘랑 평행하다고 저 자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잖아. 둘이 지나가는 직선식 세우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래서 직선에서는 주로 잘 안 쓰지만 원에선 필요하며 이 원리 설명을 할 때 직선으로 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등장한다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틀을 쓸지 그냥 교점을 구할지 그냥 본인이 문제 읽어보시고 잘 판단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두 직선의 교점과 여기를 지나는 직선 그랬는데 교점 구해버리면 되거든. 됐지? KK 틀을 짜도 되지만 됐냐?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자. 그래도 이런 거는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선택이긴 해. 너네들이 보고 판단해. 문제 풀 때. 자, 교점 구할 거 아니야.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이네. 교점을 구해버릴까 하고 교점을 구하려고 보면 좀 더러울 때가 있어. 교점을 구하려고 보면 좀 지저분할 때가 있어. 아씨 뭐지 이거? 양변에 3을 곱하면 플러스 9 그러면 이제 4x는 마이너스 3. 교점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선택이야. 그걸 계속 밀어붙여서 교점을 끝까지 다 구해서 예산 생략. 그럼 이제 얘랑 여기 지나가는 직선식을 세워서 그냥 지식 진행을 해도 되고 그래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교점이 좀 지저분한데 그 케이스일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걸 쓰려면 이제 정확하게 준비를 잘 해놔. 이렇게 고쳐놓고 그거 쓰게 되면 여기서 좀 편하겠네. 얘를 일부러 처음부터 좀 저 3분의가 마음에 안 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좌변으로 넘겨줍시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K 쪽에 넣는 게 제일 이뻐 보이네.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 교점이 워낙 너무 그지같이 나온다 싶으면 이거 당연히 써도 돼. 됐냐? 됐지? 이게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쓴 거고 그게 지나가는 또 다른 점을 하나 더 준 거지. 여기도 지나간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 점 x에 6, y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집어넣으면 뭐야? 8, 12k.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이냐? 6 플러스 6 빼기 9, 12, 3.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그것도 이제 직선 찾는 방법. 됐냐? 됐지? 교점을 구하되 아까처럼 교점이 막 그지같이 나왔을 때는 이제 좀 뭐 본인이 잘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할까? 아니 그냥 구할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됐냐? 됐지? 됐지? 뭐가 답이 없지. 당연히 둘 다 상관없지. 자기가 제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풀어야지. 됐냐? 다음 79번. 자, 다음 좌표평면 그래프에 이제 다 나와 있지. 그림 설명하고 있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래. 그런 말 하고 있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삼각형 ABD의 넓이. ABD가 누구야? 삼각형 A, B, D가 뭐지? D가 뭐지? X축 위에 점이래. X축 위에 어딘가 점이 하나 있나 봐. 어쨌든 삼각형 ABD 요 넓이, 삼각형 ABD 요 넓이랑 그 다음 삼각형 ABC 넓이가 같아라. 삼각형 ABC면은 이제 요거지. 됐냐? 둘의 넓이가 같아라 그랬거든. 지금 여기에서 선 하나 보이냐? 딱 이런 관계로 넓이 똑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야? 다시. 그러니까 지금 딱 요 경우지 지금. 이걸 먼저 그쳐. 요 파란색 삼각형하고 요 노란색. 그러니까 이게 D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그 삼각형의 넓이가 같대. 자, 이거는 그거지. 그거. 평행선에서 삼각형 넓이 그거 생각하셔야지. 평행한 두 선 기준으로 밑변 두 개만 딱 하고 고정시켜 놓으면 이걸 가지고 생성되는 나머지 하나의 점을 여기다 찍게 되면 여기서 생성되는 모든 삼각형은 다 넓이가 똑같은 거 이용하는 그거네. 맞아? 왜 똑같아? 밑변을 AB로 고정하면 높이는 평행선 사이의 간격이라 똑같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지금 딱 보여야지. 요 선 라인, 요 AB 라인 다시. 됐다. 요 AB랑 여기 C 지나가면서 이 평행한 선 생각하셔야 돼. 평행선. 최대한 평행하게 그어줄게. 됐다. 됐냐? 평행선 생각해야 돼. D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여야 해? X축 위의 점 D의 위치가 정확히 여기여야 해. 됐지? 딱 그 그림 맞지? 딱 아까 보여준 이 상황 맞지 지금? 요 ABC의 넓이랑 그 다음 요 ABD의 넓이가 똑같은 거 맞지요? 됐지? 평행선 기준으로. 따라서 D의 위치를 요렇게 잘 찾아줘서 ABC랑 이렇게 넓이가 똑같다는 소리구나 찾아주시면 해야 할 일이 어느 정도 되겠네. 자, 그럼 D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씩 한 땀 한 땀 해 나갈 수 있겠냐? 첫 번째, 여기 지나야 되잖아. C좌표부터 구해야겠지. C좌표 구하고 싶으면 엄마랑 아빠 찾아라. 제가 누구랑 누가 만나는 지점이냐? 얘하고 얘네. 맞지? 둘이 연립해서 저 C좌표부터 구하자.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그러면 4x는 16이니까 x값이 4고요. x가 4면 4, 32, y는 6이네. 자, C좌표 찾았어. 4,6. 자, 그 다음 뭘 찾아야 돼? 기울기 알아야 되지. AB와 평행이잖아. 요 AB의 기울기를 재면 되겠네. 됐나? 됐지? AB의 기울기는 요 A좌표랑 B좌표 찾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그림 보고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겠냐 이거야. 요 직선의 Y절편이 A인데 요 직선이 아까 얘죠. 얘가 Y절편이 여기가 10인 거 보이지? 따라서 여기 A좌표가 0,10. B좌표는 어서 이 자식의 X축과의 교점이네. 얘 X절편이야. 2,0이지 여기. 따라서 0,10하고 2,0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5겠네요. 됐냐? 됐지? 2 빼기 0분의 0 빼기 10 뭐 이런 식으로 됐냐? 따라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니까 요 자식도 평행이기 때문에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5. 따라서 마지막 요 D를 구하기 위한 발걸음, 저 파란색 직선식은 기울기 마이너스 5에 지나가는 점 4,6인 직선식이므로 y는 마이너스 5의 x 빼기 4 플러스 6 해주셔서 찾아주시면 되고, 이놈의 x 절편 찾아야 되니까 5분의 26이 정답인가 보네. 됐지? 자, 다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저것도 야, 너네 두 가지 버전 다 외우고 있어? 나 분명히 말했지? 요 버전이야 뭐 당연히 다 알 거라 보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는 이제 뭐 3년 동안 쓰겠죠.
요 버전으로. 평행과 수직의 위치관계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어쨌든 내신 때는 요 버전도 잘 외워서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해놓으라고 분명 했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야 유리하게 내면 어떡할 건데. 다 일일이 y는 고칠 거야? 시간 없잖아. 이 버전으로 평행 조건이 뭐였지? 그냥 개수비 보는 거죠. a분의 a, 요거분의 요거랑 뒤집으면 안 돼요. 뒤집혀도 돼. 아무거나. 이거분의 이거랑 요거분의 요거랑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 b는 같아야 되며 상수 개수 b가 다르다. 요게 평행 조건. 특히 요 버전의 수직 조건이 뭐였어? a 개수 곱 더하기 y 개수 곱이 0이다. 요게 수직 조건. 됐냐? 요 버전이야 뭐 다 알 거라 보고. 평행 조건이면 기울기 같아야 되며 y절편 달라야 된다. 수직 조건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얘는 결국 이 식을 y는으로 정리해서 이것을 적용하면 나오는 게 얘야. 어쨌든 잘 외워놔야 된다. 알겠냐? 정신 차려. 됐지? 그 다음에 이거 유도하는 방법 자체는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할까? 이거 지난 시간 안 했지? 요거 유도하는 방법은 좀 알고 있고 유도하는 뭐라고 해야 돼? 틀 짜는 거, 그치? 뭐 빈칸을 뚫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한번 싹 보자. 방학 때도 해줬지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행위는 두 직선이 수직일 때 뭔 특별한 점이 있을까를 보려는 거지, 그치? 따라서 두 직선이 수직 관계에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볼 거야. 그럼 중요한 건 수직인 것만 유지하면 돼. 맞아? 수직일 때의 특징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수직만 유지하면 여기 있는 직선으로 수직 조사를 하나, 여기 있는 직선으로 수직 조사를 하나, 여기 있는 직선으로 수직 조사를 하나, 수직이면 다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유도할 때 제일 편안한 게 바로 원점에 있을 때지. 첫 번째 작업.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수직인 두 직선을 일단 원점에다 갖다 놓는 게 첫 번째 준비 운동입니다. 그래서 원점에다가 내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 자, 두 직선을 이쁘게 원점에 갖다 놨어. 원점에 갖다 놨기 때문에 노린 대로 직선식을 그냥 간단하게 쓸 수가 있지. 자, 이거는 nx라고 쓸게. n 프라임 그러면 이제 매번 쓸 때마다 너네들이 보기 불편하니까 n이라고 할게. 지금은. 됐냐? 자, 그럼 수직인 무언가를 할 때 맨날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틀, 방법, 공식 중 하나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란 말이야. 따라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요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야, 봐봐. 아이고, 씨. 야,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최대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하기 편하게 놔야지. 막 변태같이 막 이렇게 직각삼각형 놀래? 최대한 계산 편하게 놓으려면 직각삼각형 만들려면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만드나? 여기서 일자로 내려서 만드나? 여기서 일자로 내려서 만드나? 요 각과 두 변이 일정한 상태로 요 삼각형들은 어차피 다 닮음이거든?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야. 닮음 도형이잖아. 그럼 이왕이면 최대한 어떻게? 더더욱 계산하기 쉽게 이왕 일자로 내릴 거면 1로 내리는 게 계산이 편하겠지. 됐지? x는 1로 이렇게. 됐냐? 그럼 이런 좌표 찾는 게 편해지거든. x좌표가 1로 고정.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y좌표는 m. 여기도 x를 1로 했기 때문에 1 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는 n. 됐냐? 이걸 학교 시험에서 2로 바꿔놓으면 그렇게 똑같이 하면 돼. 지금은 1로 할게요. 됐냐? 그래서 뭐 할 거라고? 피타고라스 쓸 거라 그랬잖아.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세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식으로 쓰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네. 세 변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다 씁시다. 여기 원점이잖아. 여기는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여기도 이제 요거랑 원점이랑 거리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서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쓰면 되죠. 절대값은 취해주자. 누가 더 큰지는 임의로 그린 거니까. 됐냐? 따라서 이대로 피타고라스 갈기면 끝. 됐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 요거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1. 요거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1. 이거 제곱하면 전개까지 바로 하면 바로 나오지요. 지워지고 정리하면 mn은 마이너스 1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1이 아니라 막 2나 3으로 바꿔놓으면 2, 3 그대로 넣어서 계산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방법 자체는 알고 있어라. 됐지? 이래 놓고 뭐 빈칸을 뚫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빈칸 뚫어서 채워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렵지 않게 교과서에 있는 증명이니까. 됐냐? 그래서 수직일 때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유도하는, 어디 갔어? 요거 유도하는 방식 보여줬고, 요 버전도 어쨌든 내신 때는 잘 기억하고 계시도록 하고요. 알겠지? 그래서 밑에 문제들은 쫙 풀어보시면 되고, 그래. 다음 장에 85번. 그래, 저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이거 일일이 다 y눈으로 뭐 고쳐도 되겠지만, 얘는 그래도 그나마 고칠만 하긴 하네. Y쪽 개수가 그래도 미지수가 안 박혀 있어서 얘는 뭐 어쨌든 Y눈으로 해도 하면 하겠다. 할만 하겠다. 그런데 이제 막 밑에 86번처럼 막 AX, Y도 여기 이런 거 붙어 있고 이랬을 때는 조금 계산이 짜증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잘 외워놓고 써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연습해 봅시다. 그러니까 위치관계, 한 점에서 만나냐, 평행이냐, 수직이냐 이런 거 따지고 있으니까 뭐 일일이 하는 것보다 미리 찾자. 미리 그냥 조사해버릴까? 자, 두 직선의 평행 조건 한번 쫙 써보자. 밑에다 넣는 건 맘대로 해라. 얘를 난 이 직선은 밑에다 깔게. 맘대로 해. 자, 그럼 평행 조건은 a 더하기 3분의 a랑 그 다음 저 y의 개수 여기 1분의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고, 여기는 달라야 돼. 1분의 마이너스 2랑은 달라야 돼. 뭐 알아서 다르니까 아마 여기는 볼 거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곱하기로 빠르게 a 값 구해주시면 a가 몇이야? 마이너스 5분의 12일 때 평행이구나. 됐지? 수직 조건 한번 써볼까? 수직 조건은 뭐? x의 개수끼리 곱한 거 더하기 y 개수의 곱이 0이다. 바로 써주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4 아니면 a가 1이면 수직까지 딱. 됐냐? a가 4일 때, 그러니까 a가 4인 경우 수직에도 아니고, 근데 평행이 아닌 경우면 한 점에서 만나죠, 직선은. 됐나? 그치? 직선은 평행이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요. 아니면 일치, 그지? 됐어? 근데 애당초 여기 개수비가 달라서 이 직선은 절대로 일치할 리가 없는 직선이고. 자, 2번은 방금 확인했고. 3번, 아까 여기 a가 1일 때 수직 조건 있었지? 오케이. 3번도 맞고. 4번. 마이너스 5분의 12라는 수치가 아까 평행할 때잖아. 맞네. 저렇지 않으면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됐냐? 대신 이건 조심해야 돼. 일치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여기 여기 확정이잖아. 일치 아닌 게 확정이잖아. 여기가 숫자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4번은 동그라미를 친 거야. 일치일 수도 있어. 그랬으면 틀렸어, 이거. 그 다음 5번. 3일 때. 야, 이게 뭔 소리? 직선이 2점 이상에서 만난다는 소리가 일치란 소리야. 직선은 2점에서만 만날 수가 없어. 나와서 해봐. 이거 2점에서만 만나게 해봐. 한 점 아니면 졸라 만난다 이거밖에 없어. 이거는 지금 일치인데 일치 불가능한 거 아까부터 알았지. 5번이 틀렸어요. 됐냐? 됐지?
자, 요쪽은 이제 내가 뭐 더 이상 풀 거 없을 것 같은데 88번도 이것도 직접 교점을 구해서 이거를 할 건지 요 틀을 이용할 건지 본인이 스스로 잘 문제 보고 판단 한번 내려보시고요. 알겠냐? 다음 장 90번 해봅시다. 자, 두 직선 y는으로 고칠까라고 하기엔 여기에 a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자. 자, 기억부터 a가 0, 시작부터 a에 0 박아놨어. 자, 그럼 확인해. a에 0 넣어라. 그럼 직선 l은 y는 2라는 직선이 돼버리네. m은 a에 0 넣으면 다 사라지고 x는 마이너스 2라는 다 직선이야. 자, 기억 정답이 아니야. 맞네. 됐지? y는 2, x는 마이너스 2. 수직이지 당연히. 두 직선 수직 맞아잉? 됐어? 그러니까 이 자식은 그러니까 앞에서 막 아까 앞에 한 거 막 평행일 조건, 수직일 조건 그런 거 다 기울기랑 연관 있지. 얘는 그거 다 예외야. 얘는 그냥 그림으로 찾아야 돼. 얘는 기울기가 없어. 됐지?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다 그려서 찾아야 돼, 이 자식은. 그래서 나중에 뒤에 원 갈 때, 막 접선 그을 때 이 자식 껴있으면 이 자식 식에서 안 나오잖아. 그려서 찾아야 되잖아. 항상 얘 조심해, 얘. 시험 때 얘 조심해, 얘. 이렇게 조심하라 그래도 꼭 몇 명은 틀리더라. 하여간. 어쨌든 기억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정답. 자, 이제 기억은 다시 초기화 A가 0인 건 끝났고. 자, 니은. 직선 L은 A 값에 관계없이 L 가지고 우리 앞에서 한 그 항등식 그거 아니면 또는 Y는 해보란 소리네. Y는으로 해서 X로 한번 묶어보면 요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 뭐야? 틀렸잖아. 1이 아니지. 마이너스 1, 2지. 그지? 틀렸네. 그 다음 놔두자. 직선 L에 대한 정보 하나 알았고. 그 다음 디귿 L과 M이 평행 조건 바로 가볼까? 평행 조건 바로 가봅시다. 누굴 밑에다 깔까? 뭐 아무나 깔자. 얘 밑에다 깔자. A분의 4. 평행 조건 바로 가자. A분의 4. 마이너스 1분의 A. 그 다음에 달라야 되는 게 A 플러스 2분의 3. 야, 근데 딱 봐도 틀린데? 그지? 여기 지금 허근, 야, 이거 허근 아니야? A제곱은 마이너스 4. 이거 맞네. 됐지? 자, 92번과 93번 해보자. 92번 해볼게. 문제 잘 봐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기술들을 다 잘 활용해서 요 92번 문제. 19번 문제거든. 19번 문제면 막 킬러 21번, 20번급도 아니야. 충분히 학교 시험에도 나올 만 하면서 뭐 약간 변형할 여지도 있고 해봅시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오면 너네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보통 기억은 쉽게 풀릴 가능성이 크고 기억, 니은 두 개만이라도 풀면 찍더라도 50%의 확률로 찍을 수 있잖아. 디귿이냐 아니냐. 맞아? 하여간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로 감 잡기 시작하면 되거든. 하여간 보자. 좌표 평면 위에 하나 그려놓을까? 자, 좌표 평면 위에 A가 있다.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점이 있고 지나고 기울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처음엔 너네들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약간 스케치하듯이 이러면서 시작하겠지. 아, 저 뭐야 이러면서 이차함수 fx 딱 그려놓고 A 0,1이 여기 있대. 너네들 문제 풀 때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아, 위에 점 P가 뭐 이렇게 있나봐. 그 문자로 잡아놨네. 그지같이. 이래놓고. 그 다음,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T. 접한단 말 없다? 그러니까 라인 위에 점만 잡히면 접선 자꾸 생각하는데 문제는 좀 읽어라. 뭐 접한단 말은 없어. 뭐 이렇게 뭐 있나봐. 그러더니 여기를 Q. 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인 건 일단 생각. 됐냐? 뭐 어쩌라는 거 모르겠잖아. 근데 보통 기억이 길잡이야. 아, 모르겠고 일단 기억에서 t를 2로 박아는 줬으니까 자, t에 2 좀 고정시켜보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는 거지. 자, t에 2를 넣게 되면 이제 얘가 확정되죠. 몇이야? 2,1? 2,1이니까 내가 잡은 a 좌표랑 높이가 똑같게 되겠네.
됐지? 그 다음 t가 2면 여기 기울기도 1로 확정이 되겠네. 즉 여기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생각하면 되나 봐. 그래서 얘 직선식은 기울기 1이면서 2,1 지나가는 직선식 세워주면 이렇게 잡힐 거고. 그래서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했으며 x절편이 1, 여긴 거 확인이 되니까 기억은 일단 직접 그냥 t에 이 집어넣어서 해보면 알 수 있지. 기억은 정답. 됐냐? 됐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니은부터는 t가 2인 게 해제가 됐어. 대신 뭘 할 수 있어? 일단 식은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림을 확정으로 그리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t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직선식을 구해서 여기 x축과 만나는 점 q 찾는 과정까지 했었기 때문에 일단 식을 한번 써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문자로 그냥.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이거야. 기울기는.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도 내가 계속 직선 공식 외워놓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가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 문자, 식도 문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거든. 그래서 직선식 공식 외워두라고 하는 거야. 자, 공식 대입해서 직선식 세워.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뭐 정리할까? 하자. 좀만 하자. 2분의 t, x. 자, 그럼 상수항 쪽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인데 뒤에 4분의 t제곱이 생기니까 통분을 좀 해준다면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직선 구했고 이 자식의 x절편 구하면 q인 거지. 따라서 q좌표는 y에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y에 0을 집어넣고 이거 이렇게 넘깁시다. 그냥 이렇게 해봐야지 뭐. 자, 일단 t 하나 약분에 2 곱해주면 2니까 2분의 t네요. 즉 2분의 t, 0 q좌표도 문자로 세팅할 수 있겠네. 됐냐? 뭐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래서 보라는 게 뭐야? PQ와 AQ가 수직인지 보라 그랬으니까 다 문자로 끝까지 식을 쓰라는 얘기네. 자, 일단 PQ 기울기부터 구해보자. 얘랑 이거야. 자, 이거 빼기 요렇게 가자. T 빼기 2분의 T. 기울기 그대로 식으로 씁시다. 이거 빼기 빵. 자, 그럼 여기는 2분의 T일 거고. 자, 여기 약분 좀 해주시고, 여러분의 요거 하면 2t분의 t제곱이니까 이렇게 까면, 2분의 t네. 뭐 어쨌든 번분수 잘 계산해서 여기 부분 기울기 하나 발견. 2분의 t. 됐지? 뭐 먼저 곱하고 마지막에 약분해도 돼. 뭐 하여간. 됐고. 그 다음 AQ 기울기 재야 되네. AQ 기울기 재러 갑시다. A는 저기 나와 있어요. 여기다 써주자. 0,1이라고 나와 있었어. 얘랑 기울기야.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뺄까? 2분의 t 빼기 빵. 이러면 이제 0 빼기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붙지. 이러면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네. 자, 확인해 보니까 어머나. 딱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수직이 맞네. 니은이 정답이네. 이건 뭐 이제 식 찾아야지. 이렇게 식 세워가지고. 됐나? 됐지? 그냥 구해보니까 저렇게 나왔네. 자, 그럼 이제 디귿. 이제 그릴 거리가 생겼어. 우리가 지금 봐봐. t에다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PQ랑 AQ가 수직인 걸 알았거든.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제 조금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을 거야. 자,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디귿은 너네들이 봐. 지금 그래프 위에 점 R이 있을 때 무슨 뭐 RQ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식으로 놀았다 친다면 이제는 계산을 할 때가 된 거야. 뭐래? 지금까지 식으로 놀았으니까 이제는 좀 그려볼 때가 된 거야.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뭔가 그래도 나름 정보를 많이 알았으니까 자, 볼게. 일단 저기 4분의 1. 자, 이참수 식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위에 좀 P를 일단은 해석은 해야 되니까 그림을 일단 뭐 아무렇게나 잘 한눈에 내가 알아보기 좋게 딱 잡아주자. 됐어?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게 방금 뭐야? 얘네 둘이 100% 수직인 걸 알았거든. 그치? PQ랑 AQ가 100% 수직인 걸 알았거든. 따라서 그거에 맞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자, AQ, A 한 요쯤에 찍어볼까? 그 다음에 Q가 그래프 위의 점, 함수 fx 그래프 위의 점 R이라는 점이 하나 더 있고, RQ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A래. 요 부분을 좀 한번 받아 쓰자. 봐봐. R과 Q가 이렇게 있는데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 위치에 A가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됐냐? 됐지? 그러면 보자. 일단 Q부터 PQ의 기울기와 AQ의 기울기가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겠어? 아까 Q가 어떻게 탄생하는 거야? 2분의 T, 0인 걸 알았어. 2분의 T면 여기가 T니까 2분의 T면 여기 중간 여기 어디쯤이야? 이게 지금 색깔. 이게 지금 PQ야. 예를 들면. 그런데 요 PQ랑 AQ가 수직이라 그랬어. 그럼 따라서 여기 지나가면서 수직이 되게 일단 이렇게 그려서 A의 위치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이런 거 그려내야 돼. 이런 거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여기가 A, 수직 이런 상황이야. 됐냐? 그리고 요런 비율 관계였지. 여기가 2대1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Q와 A가 잡혔으니 R이 여기쯤에 있을 수 있으며 이때 여기 비율 관계가 2대1이구나 까지 딱 찾아내면 일단 디귿에서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 쓴 거다. 됐어? 요게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내기가 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거야.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얘까지는 찾았어야 돼. 왜? 그래야 Q의 위치가 그래도 P가 T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그래도 나름 P를 본인이 여기쯤에 잡았으면 여기가 원점이잖아. P의 X좌표가 T기 때문에 Q가 그래도 그 중앙에 있는 정보를 알아낸 거거든,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Q를 찾은 게 얘를 찾았기 때문에 그림을 조금이라도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야. 됐지? 얘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인 거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볼까? R, Q, P의 넓이를 구하래. R, Q, P. 요 삼각형의 지금 넓이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됐냐? Q좌표 알고 있다기보단 잡혀 있어요. 그 다음 A좌표도 알고 있어. A좌표는 알고 있어. 자, R좌표 잡을 수 있겠냐? 내분점 써도 되고 내분점 써도 되고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을 텐데 요런 거 될까? 봐라. 내분점 써도 돼. 일단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R을 잡긴 잡아야 돼. 그러면 그냥 내분점 써도 돼. 얘 문자로 놓고 알려준 게 이거잖아. R과 Q의 2대1 내분점이 A다. 그래서 그걸 내분점 공식을 써서 M과 N을 표현해도 되는데 지금 이 두 점을 알잖아.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라.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 경사면의 기울기 이용해서 좌표 찾는 거 보여준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잘 봐봐.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황을 봐야지. 봐. 여기 알아. 그 다음에 여기도 잡혀 있어. 그러니까 지금 T는 그냥 뭐 그럼 여기 비율이 1대2잖아. 여기가 두 칸의 비율이고 여기가 한 칸의 비율이거든. 야, 여기가 몇 칸에 몇 칸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이야? 마이너스 2분의 t만큼 가면 여기 0 되는 거 맞지? 위로 몇 칸이야? 위로 한 칸이지? 됐냐? 자, 그럼 그 다음 발걸음 가봐. 이제 우리 여기에서 2배만큼 더 가로로 가고 세로로 가면 R 아니야. 실은 내분점 공식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t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그것의 2배인 마이너스 t 가면 되겠네. 따라서 예좌표 마이너스 t. 얘가 여기가 위로 한 칸이면 여기는 위로 두 칸 뜨면 되죠. 1에서 두 칸 떠야 되지. 3 찾으면 R좌표 딱 찾을 수 있겠네. 됐냐? 됐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t까지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구한 요 R이 분명 말했어. fx 그래프 위에 있다. 얘 위에 있는 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한 요 좌표를 저 함수 관계식에 집어넣으면 이제 t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t 값이 2루트 3까지 됐나? 뿔마 2루트 3이지만 지금 설정된 t 값이 양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2루트 3 됐어. 따라서 t를 구했기 때문에 r좌표랑 자, 다 구합시다. 이제 q좌표도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3,0. 자, p좌표도 구한 값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제 세 점 지나가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네요. 와, 선생님 이거 또 뭐 신발끈이라도 또 써야 되나요? 정신 차려. 이거 찍어봐. 신발끈 안 써도 돼. 진정해. 잘 찍으면 되게 이쁜 삼각형이야. 이쁜 삼각형인 거 보여? 얘 이쁘게 생겼어. 루트 3,0. 아이, 이 두 점을 봐. 이 두 점을. 잠깐. 야, 이거 P좌표 잘못 썼다. 3입니다. 요 두 점을 봐. Y좌표가 똑같거든. 됐어? 얘는 그렇게 지저분한 점이 아닙니다. R좌표가 물론 신발 지저분하던 예쁘던 모르겠고 그냥 아닥 신발끈 쓸래요. 그래도 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그림 생각하면서 풀어봐야지. 그치? 둘이 이렇게 똑같아. 저 정중앙도 Y축이야. Q좌표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계의 삼각형이야. 그치? 밑변의 길이는 4루트 3이고요. 요 높이는 3이야. 그럼 넓이는 6루트 3 정답이네. 됐지? 됐죠? 자, 좌표 평면에서 A, A를 지나고 그 다음 2차 함수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자, 가봅시다. A, A를 지나는 직선. 자, 직선식 세워버립시다. 자, 기울기 모르니까 M. 그리고 기억해. 지금 이 기울기의 합이 요 M값 합 구하는 거고 수직 조건이 있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런 거 할 거야. 지금 막 벌써부터 선생님 설마 이거 2차 방정식 세워서 막 근과학 계수와의 관계 아닌가요? 벌써 막 감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일단 씁시다. 접한다니까 연립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관계식을 세워야지. A, A 지나가는 직선식 세웠고 얘랑 요 2차 함수랑 접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또 빼는 연립하는 작업 합시다. 물론 지금 문자가 많기 때문에 뭔가 막 빠르게 잽싸게 빡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은 당연히 아니야. 문자가 많잖아. 자, 빼. 어쨌든 연립했을 때 접한다 그랬으니까 중근 나와야 될 것이야. 자, 빼게 되면 x제곱에 이거 빼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묶어줄게. m 플러스 4x. 요게 이제 플러스 ma가 되겠네. 요거 먼저 쓰자. 이렇게랑 그 다음에 플러스 10. 자, 이게 중근을 갖는다죠. 문자가 많기 때문에 판별식까지 잘 정직하게 가긴 가야겠네. 자, 판별식까지 갑시다. 중근 마이너스 4에 ma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 0이다. 됐냐? 좀 차려. 됐지? 해서 다 전개하고 정리를 하겠지. 정리해서 잘 전개해서 정리를 하시면 m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하시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만약에 요 a를 알고 있다면, 즉 상수잖아. 상수라면 요건 m에 대한 2차식이야. m이 주인공이 2차식이고, 즉 m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m의 값이 뭔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두 직선인데 수직이다. 알아보겠지?
두 근의 곱을 준 거라고 여기서. 됐냐? 됐지? 즉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곱이 지금 4a-24인데 그쵸? 1분의 4a-24 수직이라고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됐지? 따라서 a값 6 했으면 참 이뻤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4분의 23 a값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구하라는 건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라는 건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네. 얘 입장에서. 요거 보라는 거 아니야. a값 4분의 23 구했으니까 집어넣어. 4분의 23 집어넣으면 뭐야? 8 빼기 23이잖아. 몇이야? 마이너스 15야? 그럼 두 근의 합은 15겠네. 정답 15. 됐냐? 요거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약간 공수, 그 2차 함수 쪽 문제, 2차 방정식 쪽,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관계 쪽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지. 됐냐? 자, 밑에 94번은 자네들이 잘 풀어보시길 바래. 그림 잘 그려서 해보면, 저 별표 없잖아. 이런 거, 문제 없이 잘 풀 수 있어야 된다. 별표 없어, 저기. 안 어려운 문제야. 근데, 안 그리고도 하면 좋겠지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좀 그려보면서라도 해봐. 알겠지? 이건 안 풀 거야. 교점 구해야 될 때 내가 뭘 구해야 되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해야 할 행동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기를 바래요. 안 어려워. 해봐. 95번을 해볼게요. 자, 95번 문제 한번 쫙 보시고. 그러니까 그림에 지금 막 수직 나와 있고 뭐 그렇잖아. 그치? 뭐 조건 쓸 거 잘 써보자. 자, 자연수 n 자연수 잡혀 있어. 확인. 그 다음 대문자 A 좌표 알고 있고 B 좌표가 미지수네. 그 다음 수직으로 만난다. P 좌표 뭐야? N 구합시다. A 좌표 알려줬어. 여기 P 좌표도 알려줬어. B 좌표만 미지수야. 근데 수직이래. 그럼 당연히 자네들은 이거의 기울기와 이거의 기울기 이용해서 식 세울 수 있겠지? 자, AP로 기울기 재면 4분의 2 곱하기 이렇게 가자. 얘로 기울기 재면 n-4분의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하시면 되겠네요. 됐냐? 자, 그럼 이렇게 약분해 이렇게 바꿔주면 n-4가 1이다. n값은 5. n이 오면 무게중심 좌표 구하시면 되겠지요. 됐냐? 뭐야 이게? 됐어? 여기 좌표가 나오고 A, B, P의 무게중심, 무게중심 구하는 계산을 까먹은 건 아니겠지. 됐죠? 그 다음 밑에 96번도 뭐 별이 다 하나씩 박혀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너무 시간을 버려도 안 되고 이거 봐봐. 문제 번호도 봐. 12번 문제면은 시간을 뭐 그렇게 많이 쏟을 문제가 아니야. 됐지? 자, 봅시다. A 좌표 나와 있고 그 다음 직선 2,0 지나는 거 확인. 여기가 2인가 봐. 쓰던 안 쓰던. 그 다음 AB랑 AC랑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거. 그렇지? AB랑 AC랑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 자, 그럼 이거 이등변 삼각 안 그래도 하려 그랬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인 꼬다리에서 꽂으면 반땡 되는 성질에 거기가 Y축 위라고 알려주기도 했고 지금 이런 그림인 것까지 다 알려준 거네. 됐냐? M값 구할 식 딱딱딱 잘 쓸 수 있겠냐? 수직이잖아. 요 하얀색 직선은 나와 있다. 나와 있다기보단 그러니까 세팅을 해줬어. 얘는 기울기가 M이야. 요 관계식 있잖아. 됐냐? 파란색 직선식도 식 세울 수 있지. A 좌표는 알고 있고요. 여기는 구하면 되잖아. 여기 뭐야? 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이 자식의 Y절편 구하면 되죠.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이런 거 그림에서 잘 보라고. 여기 분명 문제에서 Y축 위에 있다 그랬어. 맞아?
됐지? 그럼 A, 요 파란색 직선, 이 색깔로 봐.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도 이제 쓸 수 있겠네. 여기 A 좌표 여기다 써줄게. 마이너스 2,3이니까. 자, 기울기 잽시다. 0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둘이 수직. 이걸로씩 세우시면 m 값이 나오겠네. 즉,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잘 식딱. 즉, 그림을 보고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해야 되냐? 이런 작업들을 잘 해주셔야지. 2m 플러스 3은 양변에 2 곱해서 넘겼습니다. 이러고 이제 쫙 풀어주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되는 거 같지? 말랐음 마이너스인가?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2 아니면 2분의 1. 그림상 또는 그림상 2분의 1이기도 하고 양수라고도 했네. 정답은 2분의 1. 됐지? 자, 또 빈칸 문제지. 일단 빈칸 문제인데, 빈칸 문제지만 일단 그림 파악 좀 잘 하고, 뭐 1대 n, n대 1 이런 거 그림에 지금 잘 나와 있을 거고, 그치? 일단 빈칸으로 가야지. 자, 빈칸 어딨지? 하고 빈칸 스캔하러 딱 가라. 빈칸 첫 번째 여기 발생. 얘 뭐 하는 거야? 직선 BP의 방정식에 x의 계수기 때문에 지금 요거 직선 BP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소리구나. 일단 이런 식으로 딱 첫 번째 빈칸을 보고 파악해야지. 됐냐? BP. 그럼 이제 문제를 뒤져야지. P는 잡혀있어. 바로 위에 잡혀있지. B 있어? B 찾아. B 있어. 뭐야? 가는 개 쉬운데? 그지? 숨은 그림만 잘 찾으면. B좌표 나와 있음. 그 다음, P좌표도 밑에 바로 위에서 친절하게 써줬음. 이걸로 기울기 재는 식 쓰면 되는 거네. 어차피 가에 들어갈 게 숫자가 아니라 식이잖아. 밑에 보면 알겠지만. 따라서 가는 이거 두 개 기울기 재면 되는구나. 빈칸 채우기, 빈칸 추론 잘 해주자. 어디서 뺄까? 0 빼기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1분의 하면 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것이 바로 가에 들어갈 식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지. 가는 어렵지 않게 나왔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식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아마 밑에서 이걸 fn이라고 놨죠. 뭐 그 마무리는 뭐 마지막에 합시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가 찾았으니 나를 구하러 갑시다. 나는 바로 밑에 있네. 빈칸 추론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빨리 친해져. 나 x좌표 찾으래. 뭐야? 두 직선 AQ와 BP가 만나는 교점 구하래. 교점 구하래. 누구랑 누구? AQ랑 BP. 바로 위에 있거든. AQ는 여기 문제에서 친절하게 구해놨고 BP는 아까 우리가 구했고 가 알잖아 지금. 그래서 연립대리란 소리 아니야? 하면 되겠네. 계산이 더러운데요? 그러니까 잘 해야지. 자, 해야 할 일을 안 게 어디야? 이게 지금 분명 AQ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 여기 BP 방정식이 우리가 지금 방금 가를 구했으니까 구한 거나 잘 집어넣자. 가가 적었지. m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두 식을 잘 연립해서 x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됐지? x값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y를 소거시켜야지. 따라서 위에서 아래 이렇게 뺄까? 위에서 아래로 뺄게요. 뭐 빼는 방향이야 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계산. 얼마나 너 계산 좀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너 계산 좀 하냐? 물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당연히 분수가 짜증나므로 분수가 짜증나므로 양변에 n 플러스 1부터 다 갈겨줍시다.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x. 요 1도 있다는 1 혹시 사라지나 안 사라지네 값이 그대로 잘 써주시고.
요거 날라가고 그대로 1x. 요거 약분되고 마이너스 1. 됐지? 우리의 목적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요거 마이너스까지 해서 잘 전개해서 잘 써줍시다. 그 다음 플러스 x도 좀 더 앞으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여기 1 지워지는 거 확인. 자, 이제 x도 안에 집어넣어 볼까? 뭐야?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지워지고 요렇게 남네. 자, 이거 1로 보내자. 그러면 n 플러스 2 x가 n이다. n이 자연수니? 확인. n이 양수라고 돼 있어. 0 아니야. 오케이, 안심하고 약분. 자, 그럼 x 구하면 그냥 계산 능력 물어보는 거네. 됐냐? 따라서 나의 들어갈 식까지 딱 구했어. 나의 들어갈 식은 n 플러스 2분의 1. 됐지? 다 구하는 것도 잘 봐. 그러니까 이게 다가 참 수능 그림 찾기? 봐라. 다가 이제 어디 보면 여기 사각형 POQR의 넓이는 삼각형 POR의 넓이의 2배다 해놓고 갑자기 다 그랬거든. 갑자기 넓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도 아씨 넓이 뭐 어쩌라는 거지? 아씨 뭐야 하다 보면 위에 나와 있거든. 수능 그림 좀 잘 찾아. 문제가 길지만 아까 노란색 넓이는 42분의 1이라고 줬어. 지금 위에서 이거 넓이 42분의 1인 거 알고 있어. 그럼 파란 건 넓이 뭐야? 노란 게 파란 거의 2배니까 파란 거는 노란 게 모르면 이렇게 써. 파란 거의 2배인데 노란 게 이거인 상황이야. 됐지? 그럼 파란 건 84분의 1 됐냐? 파란 거 넓이가 84분의 1. 그래서 다는요? 여기 있어. 파란 거 넓이 위에서 써놨어. 나는 구했고 우리가. 다 수능 그림 찾기야. 수능 그림 찾기. 저 파란 거 넓이 위에서 식에 써있어. 해놨어. 나는 우리가 어디갔어? 구했고. 즉 다는 그냥 문제 잘 뒤져서 관계식 찾으면 나오는. 됐냐? 이거는 뭐 그냥 다 곱하기잖아. 그냥 딱 뒤집어 까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도 되겠네. 양변 싹 다 곱하기로 붙어 있으니 약분 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넘겨서 풀어도 되겠지. n이 자연수 아니지? 양수지? 그럼 뭐 대입해서 6, 7, 42 그건 안 되겠네. 왠지 6, 7 같지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n값 구하는 거네. 8, 5, 40 다른 게 있긴 한데 다른 값이 있긴 한데 음수였네. 됐죠?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시간 내서 풀면서 강의도 다시 한번 보면서 됐냐? 됐어?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여기 이후를 예습하셔야 돼요. 알지? 됐지? 이렇게 해. 알겠지?